지난달 29일 자승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에 놀란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스님이 입적하기 직전 서울에 있던 제자가 이 119에 최초 신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자승 스님의 사망 당일 행적 등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님의 제자가 119에 최초 신고한 걸로 지금 소방 통화 내역을 보면 나오고 있어요. 네, 경기 소방재난본부가 119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네. 화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49분에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신고 내용이 뭐냐면 칠장사 인근에 칠장사에 혹시 위급한? 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불러주면서 네.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 긴급하다 이런 내용의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19가 아니 그 번호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게 없는데 누구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신고자가 이분 위치가 어딘지 확인 좀 해달라. 이분 저의 스승이고 스님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칠장사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19에서 지금 화재 신고 들어왔는데 혹시 화재 신고하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하니까 신고자가 아니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자가 바로 그 자승 스님의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 그 자승 스님은 화재 당일에 칠장사 주지 스님을 만났는데 네. 만나서 나오는 대화가 평소처럼 쉬러 왔다라고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고 어떠한 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법구, 즉 스님의 시신이 발견이 됐었는데 네. 그 시신의 유전자를 검증한 결과 자승 스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승 스님이 지난 3월부터 또 지인들에게 입적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승 스님이 지난 3월에 인도 수레를 다녀왔는데 예. 그 이후부터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를 한번 열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해당 장소를 열어봤더니 유서 한 10여 종이 나왔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3건의 유서가 지금 추가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께 남긴 건데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각자 2억씩 출연해서 토굴을 복원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 토굴이라는 것이 이 칠장사의 요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자승 스님이 이제 그 입적하시면서 그 이제 불에 타버린 그 요사체를 복원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상월선언과 함께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네. 결국 한국 불교계를 이끌어 가주기를 이제 서원한다. 뭐 이런 취지의 유서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총무원장과 상자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본인의 또 서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에선 자승 스님의 사인에 대해 이 화재사로 추정한다 이렇게 1차 구두 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놀라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앞서도 하재근 평론가 말씀 주셨지만 법고에서 1차 구두소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식상 자승 스님인 걸로는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예. 다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제 조계사에서도 뭐 입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소신 공양을 하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하는 중인데요. 특히 이제 칠장사 주지 스님이 지강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직전에 얘기를 해봤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동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견된 유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상황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거군요. 네, 자승 스님의 분향소엔 장례 첫날부터 각계 인사들과 신도들의 분향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5일장 장례 마지막 날이 내일이죠. 연결식이 내일 치러지나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조계사에서 연결식이 치러지고 그다음에는 자승 스님이 출가했던 경기도 화성시의 용주사에서 불교의 화장 의식인 다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계사, 용주사, 봉은사, 보문사 등 분향소가 설치된 전국 20여 개 사찰에 지금 많은 추모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소식인데 이 정부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유 씨가 한국당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대법 판결 내용부터 소개해 주세요.
일단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계속 제기해 왔던 건데요. 그렇죠. 앞서 2020년에도 승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 취소됐던 부분을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던 부분이 이제 절차 위반 사유가 있었거든요. 이제 문서로 통지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준 씨가 승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2020년 승소한 이후에도 유승준 씨가 영사관에 다시 비자 발급을 요청했지만 그때도 또 거부가 됐었거든요. 그 거부에 대해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어떤 절차 위반 이런 것보다는 네. 실체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38세를 넘겼고 그리고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입국을 허용해줘야 된다 또는 이제 비자를 발급해줘야 된다라는 취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소송과는 달리 좀 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 유승준 씨 이제 한국당을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비자를 다시 요청하더라도 또 비자가 거부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유가 아무래도 38세를 넘었고 그리고 네. 이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는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비자 발급 자체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입국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 예. 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로 봐야 될 텐데요. 예. 일단 병무청에서 요청을 해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법무부 차원에서 입국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은 안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비자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도 해제가 돼야 되는 그 두 가지 그 경우의 수가 남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어떻게 처리해 줄지에 따라 유승준 씨가 과연 한국당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난달 30일에 예. 그 자신의 SNS에 유승준 씨가 이 본인이 승소했다는 기사를 캡처해서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자축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았고 네. 유승준 씨의 변호인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비자가 발급된 것도 아니고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 그리고 예. 설사 비자가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입국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그렇게 밝히게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이 이제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유승준 씨가 너무 대표적으로 과하게 벌을 받은 것 같다. 네. 뭐 심각한 경제사범이나 안보에 위협을 준 것도 아닌데 입국조차 막는 것은 과했다. 뭐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네.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유승준 씨는 병무청한테 그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결국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에 안 돌아온 거 아니냐. 예. 비자 발급도 해선 안 되고 또 입국을 뭐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반응도 나왔는데 팬들은 지금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흥행으로 우리 한국 영화에도 봄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봄은 확실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기대작들이 계속 흥행이 잘 안 되면서 와 이거 관객들이 좀 마음이 완전 식은 것인가? 막 극장의 봄은 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서울의 봄이 지금 개봉 10일 만에 300만 관객, 이번 주말에 4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되고 입소문이 지금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밌다, 뭐 몰입이 엄청나다, 막 이런 네. 식의 입소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관객들이 지금 잠재적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뭐 1000만 가까이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발 좀 이 영화의 이런 흥행 열기가 다른 영화로 전이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을 업계 관계자들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행 배경에 이 2030 MZ 세대가 또 있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서울의 봄, 옛날 얘기잖아요. 수십 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년 관객이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2030 세대가 전체 관객 중에 56%에 달한다고 절반이 합니다. 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이 공동체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네. 다만 그 관심이 영화를 풀어냈을 때 너무 다큐멘터리처럼 또 지루하게 나오면 관심이 덜할 수 있는데 네. 이 영화는 진짜 재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지루할 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젊은 세대도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젊은 세대가 뭐 12.12 사태라고 하면 과거에 뭐 막연히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몰랐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또 전두환 씨에 대해서 과거에 뭐 광주 학살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추징금도 내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한 MZ세대의 또 분노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 영화에 투영이 돼서
해서 상당히 젊은 층 사이에서도 바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 범죄 도시가 1000만 영화를 했지만 다른 영화들에게까지 숨기는 순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하나만 뻘럭 솟아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다른 영화는 사실 뭐 같이 덩달아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네. 자꾸 이렇게 흥행이 뭐 특정 영화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바람이 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관객이 극장에 가는 습관 자체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생활 패턴이 바뀐 거 아니냐.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사실. 서울대법을.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젊은 세대가 또 주말에 극장 가는 생활 패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범죄도시 한번 보고 서울의 봄 한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패턴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또 습관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영화계에서는 기대를 하는 거죠. 세포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